이란은 모스크바의 북쪽 방패에 운명을 걸고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이제 그 방패 뒤에 깊은 공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이란은 워싱턴에서 오는 전쟁의 북소리에 맞서 모스크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방어벽 대신 외교적 빙산을 보았습니다. 테헤란 상공에 다가오는 미국 폭격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이란 장군들이 신뢰했던 거대한 북부 방패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 수천 대의 샤헤드 드론, 기술 이전으로 러시아 전쟁 기계를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끌어낸 테헤란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스스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푸틴이 이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 배신의 해부는 비공개 회의에서의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현장의 가혹한 현실로 쓰여졌다. 이는 이란 대통령 페제슈키안이 다가오는 미국의 위협에 대해 모스크바로부터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해 1월 27일에 중요한 방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 대표단은 러시아의 핵 우산 또는 최소한 고급 방공 보장을 전략적 파트너십 카드와 교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반응은 외교 역사상 가장 명확한 판매 문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의 국제문제위원회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서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은 테헤란 정권의 완전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외교적 단절입니다. 모스크바는 우리는 단지 사업 파트너일 뿐이며 이제 파산했다 라고 말하며 이란에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자국 인력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스뉴스 에이전시와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대기업 로사톰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인력을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는 모스크바가 이란이 공격받을 것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며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국민 구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셰르는 이란 에너지 인프라의 중심이며 이 중심을 보호하는 대신 러시아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테헤란을 어둠 속에 남겨두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탄약이 부족했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테헤란이 구원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수천 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드론을 러시아 영토 내 타타르스탄에서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술 도면, 공장 설계 계획, 엔지니어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의 기술 덕분에 하루에 1000대의 샤헤드 드론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면서 정권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동안 모스크바는 이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수-35 전투기를 제공하지 않아 공중에서 동맹국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란 공군은 1970년대 F-14 톰캣과 F-4 팬텀 항공기로 버티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수-35 거래를 구원의 방안으로 보았다. 그러나 크렘린은 이 항공기의 인도를 계속 지연시키고 기술적인 핑계를 대며 이란 조종사들의 훈련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의 영공은 러시아가 항공기를 인도하지 않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탓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5세대 F-35 전투기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27억 달러 상당의 탄약을 받았지만 이란에게는 외교적 자제 요청과 빈 약속만을 제공했습니다. 이 배신의 사슬에서 가장 기술적이고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카스피해의 무유 라인의 붕괴입니다. 한때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던 카스피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군대는 러시아의 카스피 해군 한대 소속 선박과 석유 플랫폼을 공격함으로써 모스크바의 이란에 대한 잠재적인 비밀 지원 경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내부 해역에서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원한다 하더라도 이란의 지원을 보낼 만큼 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선박의 침몰은 단순히 금속 더미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테헤란 라인에 대한 물류 신뢰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외교적 책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의 방어 교리가 근본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포기한 것은 군대를 보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전기 호랑이로 드러난 것과 결합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수년간 러시아제 S-300과 현지에서 생산된 BAVAR 3C-C3 시스템, 즉 러시아 복제품의 안보를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전 세계, 특히 테헤란의 장군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현대 미국의 전자전, EW 능력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러시아 S-300BM과 중국산 레이더는 미국의 전자전 항공기와 신호방해기에 대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이러한 시스템 바로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러시아 레이더는 하늘에서 간선만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에게 존재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동일한 러시아 아키텍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시스템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기술을 막지 못했다면 나탄즈나 포르도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이 기술적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국 무기의 명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 사건을 보면 러시아가 동맹국을 이용하고 버리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처럼 러시아는 시리아 전장을 떠나 다그너 부대와 전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시켜 아사드 정권을 특정 지역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겪고 있는 것은 다마스쿠스가 이전에 경험했던 전략적 고립의 더 큰 규모의 버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이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울 때 동맹국들을 졸처럼 희생시킨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침묵은 1940년대의 외교적 책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의 국경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 또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의 어깨를 나란히 한 포즈는 이제 전쟁의 실제 위협 앞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형성한 악의 축은 실제로 상호 방위 협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겹치는 이익에 기반한 협력의 환상이었습니다. 푸틴의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이란을 미국 앞에 미끼나 주의 분산책으로 던지는 것일 수 있다. 이란이 더 오래 저항하거나 위기가 더 깊어질수록 서방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란이 사라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대가로 치러지는 체스 게임이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위성, 미사일이 자체 전선에서 고갈됨에 따라 이란에 제공되는 모든 탄약은 푸틴에게 손실로 여겨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한 혼란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자국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체계적인 러시아 정유소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과 연료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탱크에 연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란의 경제적 또는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석유 수익이 제재와 공격으로 줄어들면서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메시지뿐입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현금, 연료, 그리고 실제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자체 정유소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카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을 보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버림받음의 심리적 영향은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서 상당한 사기 저하와 공황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라시아 대동맹과 러시아, 중국, 이란 블록에 대한 선전으로 길러진 이란 장교들은 이제 하늘을 올려다볼 때 러시아 비행기가 아닌 미국 미사일의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비슷한 시나리오를 연출하며 바그너 부대를 철수하고 아사드를 약화시킨 러시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영화가 아닙니다. 동맹의 배신은 러시아 외교 정책에서 예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르메니아를 아제르바이잔에 홀로 남겨두고 시리아에서 바그너를 철수시킨 러시아는 이제 이란을 미국에 넘기며 자신의 피부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에서의 물류 붕괴와 결합하여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란의 전략적 깊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의 러시아 선박을 공격한 것은 모스크바의 뒷마당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비밀 지원에 대한 이란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카스피해는 더 이상 무역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선박도 보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란의 방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테헤란의 전략실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의 형제의 동화는 첫 번째 화약 냄새에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란의 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이 존재의 위협에 직면한 그 운명의 순간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부쉐르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짐을 싸는 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시대의 종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이익은 동맹국의 생존보다 우선합니다. 이란에게 이 교훈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늘에는 수호천사가 없고 다가오는 폭풍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역사가 이 시기를 기록할 때 러시아는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앞자리를 샀다고 기록할 것이다. 악의 축은 깨지지 않았다. 그것은 창시자에 의해 팔렸다. 이란은 이제 고립되었고 이 고립은 모스크바의 차가운 배신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인과응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B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